안녕하십니까. 특수경매훈련단장 유치권 근로부입니다. 지금 대전에서 토지가 157평, 건평 524평, 이 감정평가 금액 15개 건물을 단 3억 7천만 원에 낙찰받은 사건을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유치권이 어 쉽게 언론 보면 유치권 2건에 8억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신고한 건 1건에 4억 1,500만 원인데 이 유치권을 없애니까 3억에 낙찰받았다 하는 이런 스토리입니다. 재미난 얘기입니다. 그냥 긴장을 푸시고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책 8권은 제가 쓴 책들입니다. 유치권에 관한 책이 4권입니다. 반갑다 유치권, 즐겁다 MPL, 유치권 정복하니 당신은 부자 경매 박사, 유치권 풀고 법정지상권 허물기, 부동산 투자 총기 누설, 여기에도 유치권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나머지 책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매의 전문가 교본, 실전 부동산 경매 그런 거. 자, 좋아요, 구독, 추천 하실 거죠? 억수로 힘이 됩니다. 유치권 콜럼보의 대면 강의 3월 1일부터 매주 수목 오후 2시 서초동 1570-2번지 3층에서 열립니다. 오시면은 대면 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경매나무 빌딩이 값이 너무 떨어져 있었습니다. 대지가 157평의 5층 건물이 524평인데 최저가가 2억 4,300.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정말 말이 안 되는 가격까지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토지 면적이 520.5평방미터, 평수로 157.45평, 건물 면적이 1732.87제곱미터, 평수로는 524.19평, 감정평가 금액은 14억 4,784만 5,360원. 이 최저가는 말이죠. 2억 4,334만 원. 아주 열심히 떨어졌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이제 뭐 5억 7,800에 한번 팔리기도 했는데 이분도 잔금을 안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매가 하는데 왜 떨어진 이유가 뭘까요? 음. 여기 땅값만 11억 2,400만 원이고 뭐 건물값은 그렇게 크진 않죠. 건물이 한 20 몇 년 된 건물입니다. 가수원동이 이제 여기는 전에 가수원역하고 이제 가까운 데지만은 지금은 이제 가수원역이 폐역이 돼 가지고 옆에 이제 가수원 중학교가 이제 바로 옆에 있습니다. 가수원역이 폐역이 됨으로 해 가지고 가수원동이 조금 죽은 것 같아요. 아마 다른 그 교통 보완되는 그런 수단이 들어오기는 할 것 같습니다마는 아직은 조금 지역이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건물은 그다지 손색이 없습니다. 자, 유치권 신고가 돼 있는데 주식회사 리오벤처로부터 4억 1,504만 2,660원의 유치권 신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성립 여부는 알 수 없다 하고 어 돼 있습니다. 또 리오벤처가 이제 경인투자개발로부터 공사 대금 4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라는 판결 정문이 제출돼 있습니다. 이경이 유치권자 리오벤처로부터 4억 원의 공사 대금 채권을 양수받았다 하는 유치권 권리신고서가 있습니다. 이제 이걸 보고서 제가 일단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채권자를 만나 봐야 되겠죠. 채권자는 이제 대전에 있는
목동 신용협동조합입니다. 기타 사항에 보면은 임차인 리오벤처 주식회사의 감사 김성식에게 문의한 바 공사 대금 미지급을 원인으로 유치권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점유하고 있다고 한다. 해당 동사무소의 전입세대 확인한 바 전입한 세대는 없다. 그래서 일단 채권자를 만나봤습니다. 등기부상의 건물 등기부상의 채권은 전부 뭐 10억 조금 넘습니다. 자, 이 유치권에 관해서는 그래도 경매를 신청한 이제 목동 시립에 가서 경매 사건 기록을 보자고 하니까 여기 보여줘요. 담당 부장도 유치권자와 협의를 잘하면 금액은 좀 깎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하는 설명을 듣고 제가 이제 기록을 쭉 봤습니다. 기록 검토를 하고서 기록 검토 좀 할 게 있어가지고 일부 기록은 복사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복사도 잘해 주더라고요, 다행히.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는, 자, 이게 채권자는 이제 두 사람, 리오벤처가 이제 뭐 건물 공사를 했다고 하는데, 실제 뭐 공사한 것도 없어요. 여기가 원래 이제 목욕탕 하던 건물입니다. 목욕탕 하던 건물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일반 건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뭐 철거한 그런 거를 갖다가 뭐 했다고 들었는데 그 안에 뭐 내부 철거비가 뭐 4억 몇 천만 원씩 그렇게 나올 수는 없습니다. 목욕탕 공사는 하나도 한 게 없으니까요. 저도 찜질방 운영을 10년 동안 해봤습니다만은 1300평 전용 면적 1300평 목욕탕을 리모델링 하는데 제가 한 4억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 하니까 깨끗하게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철거하는 데만 뭐 4억 1,500이 들었다고 하게 되면 그건 뭐 말이 안 되죠. 그건 뭐 아주 그 목욕탕 하나 새로 짓는 돈이 들어갈 그런 지경입니다. 그래서 그러는지 이 목동 시립의 담당 부장은 유치권자 이제 협의를 잘하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누가 점유하고 있느냐 하는 여기에 이제 해답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리오벤처가 과연 이 어떻게 해 가지고 이경희한테 채권이 넘어갔는가 하는 그거를 전적으로 이제 한번 거기에 관한 문서들을 한번 찾아보고 하니까 아무래도 석연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길로 이 건물을 가수원동에 가서 가수원 중학교 옆에 그 건물을 보니까 1층에는 쭈꾸미 전문점을 하고 있습니다. 쭈꾸미가 맛있더라고요. 직원들 두 사람 데리고 셋이 갔는데 점심 먹으면서 야 이거 맛있다 이게 누가 하는 정보냐 하고 물었더니 리오벤처가 이제 이거 빌려 가지고 이제 운영하고 있다 하는 그 모든 대화 상태를 전부 다 녹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오벤처가 만약에 이걸 하고 있다고 하면은 이 유치권은 성립이 안 됩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 민법 320조 1항의 유치권에 대한 설명이죠. 그 설명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 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때 그 물건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언제까지? 변제받을 때까지. 그럼 여기에서 유치권은 점유가 없으면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리오벤처가 채권을 이경희한테 팔았으면은 이경이 점유하고 있어야지 유치권이 있지. 이경한테 채권을 팔고 리오벤처가 유치권이 있다면 리오벤처는 채권이 없어서 유치권이 없고 성립이 될 수가 없고 이경은 점유를 안 해서 유치권이 성립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이제 확인하고 녹음하고 뭘 말 안 하고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찰하는 날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한번 둘러봤습니다. 그 앞에다가 뭐 종이를 몇 장 붙여놨어요. 뭐 유치권 점유 중 하고 전화
전화번호를 붙여놨는데 뭐 전화번호 적어놔서 이거 촬영하고 그래 전화해 보니까 역시 리오벤처 직원입니다. 이희경 씨는 점유는 안 하고 있어요. 이쪽 법정에 가 가지고 "야 이거 뭐 너무 싸니까 뭐 좀 쓰고 싶은 만큼 쓰자 우리." 해 가지고 이게 3억 7,290만 원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잔금 납부를 하고 이제 리오벤처 인도명령 신청하고 이경희도 인도명령 신청했는데 대전지방법원의 사법보좌관께서는 전부 인도명령 결정을 다 내려줬어요. 근데 또 인제 이경희 이분이 원래 이 주 업종이 말이죠. 이분이 무슨 뭐 건강식품 하는 줄 알았더니 이분이 그 사채놀이를 하는 분이더라고요. 음. 이 사채놀이 하는 분이 재주 부린다고 여기에 3 층에 문 닫은 검도장이 있습니다. 이 문 닫은 검도장을 그 검도장 하는 사람 찾아가 가지고 다시 문을 열게 하고 이 경매 시작할 때부터 이경이 이거 나 대신에 점유하라고 그래 가지고 점유 보조자라고 그렇게 신고하라고 조작을 시켰어요. 그 조작 하나마나 검도장도 인도명령 신청하니까 이 경매계에서 전부 인도명령 결정을 다 해 가지고 다 왔습니다. 이 송달을 전부 다 해 가지고 어 이경 씨 같은 그런 경우에는 또 사무실로 송달하고 이 검도장 송달을 안 받아 가지고 가 가지고 송달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리오벤처, 검도장, 이경이 한꺼번에 말이죠. 하루에 전부 다 인제 인도명령 집행을 해 버렸습니다. 그 이제 집행해 가지고 칼 같은 거 전부 다 인제 그 자루에 넣어 가지고서 이 검도장 그 인제 뭐 양철로 만든 칼 있잖아요. 음. 그랬더니 그 검도장 관장이 "아유 뭐 칼 좀 우리 좀 돌려 주십시오. 그래야지 뭐 어디 가서 또 뭐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일단 이제 다 쫓아냈죠. 다 쫓아내고 인제 건물 인도를 인제 받았죠. 그랬더니 현관에다가 인제 1층 현관에 이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뭐 건강식품 같은 거 뭐 잔뜩 쌓아 놨더라고요. 예 그거 전부 다 갖다 버리고 그리고 인제 인도 집행을 마쳤습니다. 인도 집행 마치고 나니까 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자 인도 명령을 결정을 받아서 인도 집행을 했는데 인도 집행을 안 당하려면 항고를 갖다가 하는 방법이 있겠죠. 항고를 했습니다. 항고하는 거는 좋은데 항고하고 집행정지를 받으려면은 뭘 해야 됩니까? 공탁을 해야지 그 법원에 공탁명령 받아 가지고 집행정지에 대한 공탁을 해야지 이 집행정지가 성립이 되죠. 이걸 공탁은 안 했어요. 그래 가지고 집행은 완전히 끝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뭐 항고하고 또 뭐 이의경이만 하는 게 아니라 검도장도 항고를 시키고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말이죠. 이희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서 변호사가 뭐 전부 다 서류도 다 내고 하는데 몇 건을 갖다가 이희경이 사건을 갖다가 했냐면 저한테 7 건의 사건을 했습니다, 7 건. 그런데 7 건의 사건을 변호사 한 건도 못 이기고 다 패했어요. 다 졌어요. 자 그러면서도 그런 안 되는 건 말이죠. 글쎄 뭐 변호사께서 그렇게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상대가 누군가를 갖다가 이 왔다 갔다 하는 문서들 이렇게 보고 뭐 준비 서면이라든가 뭐 인도명령 신청서라든가 하는 이런 걸 보고서 '아 이건 내가 우리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게 알 거거든요. 그거 모르면 법률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는 도저히 안 된다.' 하고서 그만하게 해야지 7 건씩 그 사건을 갖다가 맡으면서 다 지면서도 계속하게 하는 그건 참 이게 뭐 사건을 의뢰하는 사람이나 사건을 맡은 변호사나 다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경이 인도변경에 대한 항고 신청해서 기각되자 이제 유치권 확인 청구 소송을 했어요. 나는 유치권이 있으니까 유치권 확인해 달라 하고 이제 법원에 소송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점유 안 한 사람이 뭐 내가 돈 빌려준 거 있으니까 그거 달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뭐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유치권 확인 청구를 하니까 소송이 안 되죠. 그래서 1 심에서 패소했습니다. 그러면 자, 지방법원에서 1 심을 하고 2 심은 대전고등법원에서 하는데 또 대전고등법원에서 2 심은 이기겠어요? 음. 근데 이상하게 말이죠. 또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2 심을 하는데 2 심에 이제 배석 판사로 재판장 옆에 이제 앉으신 분이 1심 때에 1 심의 재판장인데 이제 2 심에서 고등법원에 그 배석 판사로 이제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재판장께서 그 자꾸 물어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했냐니까 그분은 자기가 했던 사건이니까 경험이 있으니까 내가 뭐 대답을 하고. 음. 그래서 보니까 말이 안 되거든요. 3심 대부분 올라가자마자 그냥 이게 올라가자마자 기각됐어요. 음. 자, 그런데 이게 유치권이 뭐 4억 8억 이렇게 신고된 사건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건은 14억 5천만 원짜리가 2억 3천만 원까지 떨어지도록 왜 사람들이 안 들어왔을까요? 이건 뭐냐면 유치권자가 이 리오벤처가 판결문이 있기 때문에 이 리오벤처에서 건물 소유주에 대해 가지고 4억 1,500만 원의 공사대금에 대한 판결을 받았어요. 대전지방법원에서. 그 판결 받은 거 가지고 이제 유치권 신고를 했죠. 그런데 그 판결 받은 거 가지고 리오벤처가 그대로 유치권 신고를 했으면은 주식회사 리오벤처의 유치권이 인정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뭐 급하니까 사채를 썼겠죠. 그래서 사채 쓰는 사람한테 그러면 이거 공사대금을 갖다가 받을 게 있는데 이거 그럼 당신이 받아라 하고서 그 돈도 말이죠. 거의 한 1억 정도 빌려 쓰고서 4억짜리 판결 받는 걸 줬다고 그래요. 그렇게 주니까 그 사람은 받은 사람은 1억 받아 쓰고서 인제 그 4 억짜리를 주고 이 사람은 가만히 보니까 이희경이라고 하는 사람은 1억 가지고 4억 버는 게 괜찮잖아요. 근데 그렇게 돈을 잘 벌고 잘 벌 가능성이 있고 하게 되면은 그렇게 변호사 선임을 7 번이나 한 사람이 사전에 변호사한테 가서 물론 이거 뭐 하기야 뭐 그 변호사 만나 봤자 뭐 재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변호사께서는 유치권에 대해서 몰라요. 음. 유치권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인제 재판에서도 전혀 엉뚱한 소리만 하고 엉뚱한 소리만 내고 해 가지고 유치권 원리를 모르니까 뭐 할 수가 있어요? 음. 그 재판에 진 겁니다. 그러면은 애초에 '내가 이거 점유하고 있어야 되겠다.' 점유하는 거 사람 시켜서 간접 점유해도 되잖아요. 2 층 4층 다 비어져 있는데 그거 했으면은 그 누가 낙찰 받더라도 4 억을 받아갈 수가 있어요. 1억 가지고 4 억을 갖다 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경이라고 하는 사람은 놓친 거죠 완전히.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인제 기차 떠나고 난 다음에 아무리 여러분들 확성기 가지고 기차를 부르면 기차가 들어서 돌아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래 가지고 뭐 2 심도 하고 지고 3 심도 기각이고 음 완전히 그냥 거기서 끝나 버린 거예요. 저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냥 수리 쪼끔 해 가지고 그리고 그냥 10억에 그냥 팔아 버렸어요. 뭐 감정은 14억 5 천이지만 사는 사람도 뭐 좀 수익이 나야 될 거 아닙니까? 음. 그러니까 뭐 3억 몇 천만 원 주고 사 가지고서 10억 받고 파니까 그거는
돈벌이가 안 되는 겁니까? 괜찮은 겁니까? 여러분들 다들 잘 배우셔 가지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한테 다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마칩니다.